전 세계 정보기관이 동시에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AI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 국장의 이 한마디에 펜타곤 브리핑룸은 얼어붙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AI 독립망 분석도가 떠 있었고 한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우리가 아는 AI가 아닙니다. 미국은 30조 원과 15년을 들여 구축한 발사 제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단 3년 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필요하면 우리가 막는다. NSA 강경파는 비웃으며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를 직접 차단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 48시간 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차단했고 공격의 출처를 정밀 추적해 기밀 보고서 형태로 전 세계에 공개한 것입니다. 펜타곤은 패닉에 빠졌고 한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 사이에 무슨 기술을 만든 거지?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의 공격을 이겨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기술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기적을 완성합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게 미국입니다. 한도윤의 외침이 한국우주항공연구원 관제센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발사 5분 전 누리호 제어 시스템에 침투한 패킷을 역추적한 결과였죠. 모니터에 떠오른 IP 주소는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NSA 본부였습니다. 새벽 4시 관제실은 밤샘 작업으로 지친 연구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이 곧 전 세계로 퍼질 순간이었죠. 환호와 긴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38살 사이버 보안 총괄 한도윤만은 한쪽 구석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초록색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 사이로 붉은 경고 표시가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패킷이 계속 감지되는데요, 선배님. 옆자리 후배 연구원 김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로그 파일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0.02초 단위로 반복되는 침투 시도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15년 경력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본 패턴 중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3단 다중 시그니처 패턴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패턴은 국가급 공격에서나 보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주변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선배님, 이 패턴 누가 봐도 NSA 방식인데요? 제가 MIT에서 연구할 때 본 적 있습니다. 준석의 말에 관제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맹국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흔들림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상부에 즉시 보고합니다. 발사 시스템 독립망 전환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요.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는 이르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관제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순간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걸 말이죠. 한도윤, 38살. 한국우주항공연구원에 들어온 지 12년째였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사이버안보 분야에 몸담았죠. 결혼은 5년 전에 했고 7살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할 때 눈빛이 달라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이었으니까요. 발사 6시간 전 도윤은 패킷을 더 깊이 역추적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라 3단계로 나뉜 정교한 침투였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센서 교란, 두 번째는 타이밍 지연, 세 번째는 AI 알고리즘 무력화였습니다. 이건 아마추어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아, 이 시그니처 좀 봐봐. 어디서 본 적 없어? 도윤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준석이 가까이 다가와 데이터를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배,
이거 완전히 NSA 표준 침투 프로토콜이에요. 제가 MIT 연구소에서 논문 쓸 때 본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순간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맹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제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발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아무도 이 위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한국 기술을 시험하려는 거야. 아니, 막으려는 거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1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때도 비슷한 이상 현상이 있었죠. 당시엔 단순 통신 오류로 처리했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누군가 한국의 우주기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서가 1년 전 3차 발사 데이터 당장 가져와. 지금 즉시. 도윤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준석이 황급히 자리로 돌아가 구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이게 계속된 침투라면 이번 발사는 처음부터 공격 대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이미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준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1년 전 로그 파일이 담긴 USB를 쥐고 있었죠. 선배님, 찾았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통신 로그요. 도윤은 USB를 받아 즉시 분석 프로그램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1년 전 데이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발사 10분 전부터 시작된 0.02초 단위 침투 시도, 3단 시그니처, 심지어 IP 경로까지 유사했습니다. 이럴 수가. 1년 전에도 공격받았던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은 이를 단순 통신 혼선으로 보고했습니다. 발사는 성공했고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시험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말이죠. 그럼 이번 4차 발사는? 준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격적인 공격이야. 지난번 데이터로 우리 약점을 파악했을 거야. 관제실 한편에서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후 시간 30분 전광판에 붉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즉시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10분 후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센터장과 국가안보실 담당자들이 관제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윤 씨, 확실한 겁니까?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게.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두 개의 화면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1년 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였습니다. 보십시오. 패턴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박 실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기술 전쟁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독립망 AI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자체 제어로 발사하는 겁니다. 센터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독립망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NSA 본부 지하 3층 사이버전 상황실에서는 긴박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누리호 발사 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한국의 AI 제어 기술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NSA 기술분석팀장 제임스 콜린스가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개발한 실시간 AI 궤도 수정 시스템의 분석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미국이 15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3년 만에 완성했고 정확도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술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사이버사령부 작전국장 로버트 헤인스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됐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우주기술의 발전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공격하자는 겁니까?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헤인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기술 안보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기술 패권을 쥐는 순간 우리의 입지는 흔들립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사이버 사령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란 작전을 승인합니다. 발사 순간에 맞춰 센서 지연 공격을 실행하시오. 단,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예, 알겠습니다. 콜린스가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시스템에 심어둔 백도어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1년 전 3차 발사 때 테스트했던 그 경로였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목표는 발사 실패가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헤인스가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발사 후 시간이라는 카운트다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공격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미국의 기술력을 막을 순 없다고 말이죠. 한국우주항공연구원 긴급회의실은 경론의 장이 됐습니다. 센터장, 국가안보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도윤이 준비한 증거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맹국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이건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국방부 김 과장이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1년 전과 동일한 패턴, 동일한 경로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화면에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NSA 특유의 3단 침투 방식, 포트미드 서버를 경유한 흔적, 심지어 타임스탬프까지 일치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박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도윤 씨 말이 맞다면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센터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독립망으로 전환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외부망을 쓰면 100% 공격받습니다. 독립망은 90% 검증됐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국가안보실 박 실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립망 전환을 승인합니다. 동시에 사이버 방어팀을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하시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는 즉시 관제실로 돌아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독립망 AI 시스템 가동 준비, 외부 네트워크 완전 차단, 백업 알고리즘 실시간 모니터링 시작합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발사 3시간 15분이 표시됐습니다. 도윤은 키보드 앞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얼마나 강한지 이번에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망 AI 시스템의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관제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발사까지 3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5분. 관제실의 모든 시선이 중앙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최종 점화 대기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발사 시퀀스, 가운데는 독립망 AI 상태, 오른쪽은 침투 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사 4분 30초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관제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오른쪽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침투 시도 감지. 센서 패킷에 0.02초 지연 발생. 도윤이 외쳤습니다. 관제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미국의 1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실시간 센서 값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온도, 연료 압력, 추진체 흐름 데이터가 0.02초씩 늦게 표시됐습니다. 교란 알고리즘입니다. 센서 값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준석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이 상태로 발사하면 궤도 계산이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사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도윤은 침착했습니다. 이미 예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독립망 AI로 즉시 전환합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화면에 독립망 모드 활성화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순간 외부 네트워크가 완전히 차단됐고 한국우주항공연구원과 독자 개발한 AI 제어 시스템이 모든 센서를 장악했습니다. 전원 완료. 센서값 정상화됐습니다. 준석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무력화된 겁니다. 독립망 AI는 실시간으로 비정상 패킷을 걸러내며 정확한 데이터만 추출해냈습니다. 3년간 개발한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3분, 시스템 올그린.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주시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차 공격을 막아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분명 2차, 3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 집중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발사 2분 30초를 가리켰습니다. 관제실 전체가 숨죽이며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발사 2분 30초. 도윤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엘리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MIT 우주공학과 교수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엘리였습니다. 도윤과는 10년 전 국제학회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교류하는 사이였죠. 도윤은 잠시 자리를 비우며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리 교수님, 지금 상황이. 도윤, 들었어요. 미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엘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MIT에서 미 국방부 자문도 겸하고 있었기에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NSA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올라가면서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릴 막으려는 겁니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MIT와 NASA 연구진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한국 기술을 존중해야 한다고요. 엘리의 말에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내부도 둘로 갈라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협력을 원했지만 군부와 정보기관은 통제를 원했습니다. 도윤, 조심하세요. 그들은 한국이 실패하길 원합니다. 독자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엘리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도윤, 당신이 성공하면 세계가 바뀔 겁니다. 작은 나라도 기술로 강대국과 맞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전광판에는 발사 1분 50초가 표시됐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엘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준서가 방어 알고리즘 최종 점검 완료했어? 네, 선배님. 언제든 2차 공격 대비 가능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수를 쓰든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3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발사 1분 20초. 도윤의 오른쪽 모니터에 다시 붉은 경고가 떴습니다. 2차 공격 감지. 가상 엔진 에러값 주입 시도. 이번엔 더 교묘했습니다. 미국은 실제 엔진 센서 값에 0.5% 오차를 섞어 넣었습니다. 겉보기엔 정상처럼 보이지만 궤도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AI 분석 시작. 준석이 외쳤습니다. 한국의 독립망 AI가 즉시 작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분석됐습니다. AI는 0.3초 만에 비정상 패턴을 탐지해냈습니다. 비정상값 격리 완료. 정상 데이터로 교체합니다. AI가 자동으로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미국이 15년 걸려 개발한 공격 알고리즘을 한국 AI가 0.3초 만에 간파한 겁니다. 관제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포트미드 NSA 본부에서는 당황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2차 공격 무력화됐습니다. 한국 AI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콜린스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헤인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차 알고리즘 투입. 연료 흐름 센서를 교란하라. 미국은 즉시 3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3개의 센서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AI는 이미 패턴을 학습한 상태였습니다. 3차 공격 감지. AI 자동 방어 가동.
도윤의 화면에는 AI가 실시간으로 공격을 분석하고 차단하는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바둑 고수들의 대국처럼 공격과 방어가 초 단위로 교차했습니다. 미국이 던진 수를 한국 AI가 즉시 받아쳤고 다시 미국이 새로운 수를 던졌습니다. 발사 40초. 관제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은 흔들림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대응 로그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공격 무력화 완료. 시스템 올 그린. 준석이 외쳤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겁니다. 3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발 40초.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관제사의 목소리가 관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의 팀이 움직였습니다. 공격을 막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침투 IP 역추적 시작. 준석이 외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경로가 펼쳐졌습니다. 미국은 7단계 프록시를 거쳐 IP를 숨겼지만 한국 AI는 각 단계의 타임스탬프와 패킷 시그니처를 분석하며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654. 출처 발견.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미국 사이버 사령부 서버입니다. 도윤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명확한 IP 주소와 서버 위치가 떴습니다. NSA 본부였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겁니다. 로그 전체 백업. 국제공조망에 즉시 제출 준비. 3, 2, 1 점화.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굉음이 발사대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관제실의 절반은 발사를 보고 나머지 절반은 도윤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미국의 공격 증거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으니까요. 증거 확보 완료. 국가안보실에 전송합니다. 도윤이 엔터키를 쳤습니다. 순간 포트미드 NSA 본부에서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역추적당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서버를 찾아냈습니다. 콜린스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헤인스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로그를 즉시 삭제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0.5초 만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했고 국제공조망에 제출했습니다. UN 사이버안보위원회, 국제우주연맹, 심지어 미국 MIT와 NASA 연구소까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관제실 스크린에는 누리호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상승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우릴 공격했는지를요. 준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윤은 모니터를 끄며 답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맹국이 공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세계는 충격에 빠질 겁니다. 누리호 발사 5분 후 미국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포트미드 상황실에서 헤인스가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대규모 디도스 공격 준비. 한국 관제센터 전체를 마비시킨다. 하지만 장군님, 이미 역추적당한 상황에서 콜린스가 주저했지만 헤인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뭐가 중요한가? 한국이 발사 제어를 잃으면 그걸로 끝이다. 실행하라. 순간 수천 대의 본넷이 가동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좀비 PC들이 일제히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서버를 향해 패킷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초당 100만 건의 접속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우주항공연구원 관제실의 모니터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전광판의 수치들이 요동쳤고 일부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입니다. 메인 서버 과부하 발생.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관제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궤도 데이터가 끊기면 누리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독립망 완전 분리. 외부 연결 전부 차단. AI 오토파일럿 단독 가동. 순간 모든 외부 네트워크가 끊겼습니다.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시스템은 완전히 고립됐지만 동시에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독립망 AI가 단독으로 누리호를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 모드 전환 완료. AI가 자체 제어 중입니다. 준석이 환호했습니다. 화면에는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한 궤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표시됐습니다. 외부 연결이 없어도 AI는 스스로 판단하며 누리호를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포트미드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외부 연결 없이 어떻게 실시간 제어가? 콜린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헤인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미국의 상상을 뛰어넘은 겁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준비한 기술이 지금 이 순간 나라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모두 집중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관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기는 계속됐지만 대한민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사 2분 30초 후 누리호가 1단 분리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 끊김, 모든 데이터 손실. 엔지니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중앙 스크린이 검은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누리호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관제실 전체가 순간 암흑에 빠졌습니다. 백업 회선 연결하세요. 센터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든 통신 채널이 침묵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멈췄고 실시간 궤도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제실 곳곳에서 절망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2분간의 암전, 이건 발사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누리호는 우주 어딘가에서 홀로 표류하고 있을 겁니다. 센터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론에선 이미 누리호 교신 두절이라는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2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걸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다 막아냈다고 안심한 게 실수였을까요? 선배님.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제실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간 밤낮 없이 일한 연구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트미드 NSA 본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신호 끊겼습니다. 한국 발사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인스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가 세계에 퍼진 상황에서 한국의 실패는 미국에게도 독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관제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이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검은 화면, 멈춘 전광판, 절망에 빠진 사람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업 AI. 백업 AI가 살아있다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독립망 AI는 외부 통신이 끊겨도 자체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메인 회선이 끊겼어도 백업 신호는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준서가 백업 주파수 스캔해봐. 극초단파 대역까지 전부. 도윤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준석이 황급히 자리로 돌아가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관제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생존입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제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친 얼굴들, 눈물 젖은 눈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첫 설계도를 그릴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15년 걸렸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냐고 비웃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관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3년 만에 그들을 넘어섰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침묵이 우리를 막을 순 없습니다.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 기술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둘 연구원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도윤은 모니터 앞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백업 시스템 재가동, 극초단파 스캔, AI 복구 프로토콜. 모든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의 중얼거림이 관제실에 퍼졌습니다. 어둠은 계속됐지만 희망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업 주파수 스캔 시작 30초 후. 준석의 모니터에 미약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극초단파 대역에서 신호 감지. 그의 외침에 관제실 전체가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달려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0.001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미세한 펄스였습니다. 백업 AI가 보내는 생존 신호였습니다. AI가 살아있어요. 백업 회선 연결 시도합니다. 도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복호와 알고리즘이 펼쳐졌습니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 성공. 중앙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누리호의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도 150km, 속도 초속 7.8km, 궤도 정상.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정상 궤도 진입. 관제사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순간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 눈물, 포옹.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센터장이 도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도윤씨. 우리가 해냈어요. 도윤은 눈물을 훔치며 화면을 보았습니다. 누리호는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우주를 날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뚫고 2분의 암흑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포트미드 NSA 본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발사 성공했습니다. 백업 AI가 자동으로 복구됐습니다. 콜린스의 보고에 헤인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을 뿐 아니라 완전한 통신 두절 상황에서도 AI 스스로 발사를 완수한 겁니다. 이건 우리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15년 기술이 한국의 3년에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준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준석아. 우리가 해냈어. 선배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윤은 모니터에 저장된 공격 로그를 보며 답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동시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성공 6시간 후, 한국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단상에 올라 침착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누리호 4차 발사 과정에서 외부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공격 출처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로 확인됐습니다. 회견장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실장은 침착하게 화면에 증거 자료를 띄웠습니다. IP 추적 로그, 패킷 분석, 타임스탬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UN 과학기술안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같은 시각 MIT 캠퍼스에서는 엘리 박 교수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NASA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펜타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3일 후 미국 국방부는 이례적인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공격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국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강대국 미국을 이겼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대화 끝에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우주기술 분야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도윤은 한국우주항공연구원 관제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준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결국 우리가 이긴 겁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인정받은 거지. 기술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 거야.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미국 보스턴 MIT 강당. 도윤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500명이 넘는 우주공학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일본인. 국적을 초월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기술은 경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술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협력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엘리 박 교수가 무대로 올라와 도윤과 악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한국과 미국의 화해를 상징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나로우주센터. 새로운 발사대에 한미 공동개발 초소형 위성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AI 제어 시스템과 미국의 추진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관제실에는 한국 연구원과 미국 엔지니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사 10초 전, 도윤과 콜린스가 나란히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전의 적이 이제는 동료가 된 겁니다. 5, 4, 3, 2, 1 점화. 초소형 위성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위성 동체에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연구원과 미국 엔지니어가 서로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위성이 작은 빛점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는 미래 말이지. 준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다음 목표는 뭡니까?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달이야. 2030년까지 한국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거지.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가는 거야. 관제실에 다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기술은 이제 막 날개를 펼쳤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기술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화면에는 위성이 정상 궤도에 안착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기술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처음 설계를 시작할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